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역류성 식도질환에 대해서 영상을 3개를 냈었는데요.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에 관한 것입니다. 잦은 트림과 역류 증상을 고칠 수도 있는 특별한 호흡법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용은 싱가포르 듀크 NUS 의과대학원의 앤드류 옹 박사팀이 2018년에 임상소화기병학 및 간장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때는요, 꼭 내시경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2가지죠. 첫째, 이 가슴 쪽에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 둘째, 위산의 역류입니다. 뭔가 신물이 넘어오면 역류가 있다고 판단하지요. 근데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트림을 하면서 위산이나 위장 내용물이 같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냥 극 소리가 나면서 공기만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극극 트림이 나면서 뭔가 속도 좀 쓰린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그게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면 위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 즉 PPI 제제, 무슨 프라졸 하는 이름을 가진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위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받는 환자들 중에 약 30% 정도는 그 약을 써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은 애초부터 위산이 많은 것이 원인이 돼서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종합병원 의료진들은 그런 환자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더 이상 약을 주지 않고 딱 횡격막 호흡 훈련만 시켜본 겁니다. 듀크 NUS 의과대학원, 그리고 그 종합병원. 여긴 그저 고만고만한 동네 병원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수준급으로 인정받는 병원입니다. 자, 이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횡격막 호흡이 PPI 약제에 잘 안 듣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감소시키더라 입니다. 횡격막 호흡. 자, 우선 횡격막, 가로로, 격, 막아주는 막, 즉 가슴과 배를 가로로 막아주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산 모양으로 가슴과 배를 나눠주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육 조직이에요. 이렇게 팔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횡격막에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다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줄 알잖아요. 근데 이 횡격막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횡격막과 식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의료진들이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에게 이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본 거예요. 시험 대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중에서 PPI 약제, 즉 위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12주 동안이나 썼는데도 잘 안 듣는 환자. 그 중에서 트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환자 36명을 추려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횡격막 호흡법을 가르쳐 보기로 했죠. 36명 중에 15명이 먼저 그 횡격막 호흡법을 훈련받았고요. 나머지 21명은 아직 순서가 안 되어서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즉 대기 중이었죠.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훈련은 4주 동안 진행되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할 때 30분 총 4회를 지도받았어요. 물론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라고 숙제를 받았고요. 5분씩 하루에 3번,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또 5분 동안. 자, 그렇게 4주를 보내고 났더니 그 결과 15명 중에 14명, 즉 90% 이상이 트림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트림 횟수가 줄었다고 했고요. 9명은 트림 때문에 힘든 증상이 50%는 좋아졌다고 대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속쓰림, 역류, 소화불량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살면서 느끼는 그 삶의 질, 그것도 좋아졌다고 답했어요. 아직 순서가 안 돼서 그 호흡법을 배우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던 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 대기 중이던 21명의 환자도요, 나중에 순서가 돌아와서 결국은 그 호흡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 역시 4주 훈련을 받은 뒤에 증상이 좋아졌대요. 자, 좋아진 정도는 그 사람이 평소에도 얼마나 이 훈련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건 4주 동안 했던 결과고요. 4주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몇 달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해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증상이 훨씬 더 좋아졌을 수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달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과연 지속되었을까 하고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그 효과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더래요. 재발하지 않고. 놀랍죠? 도대체 이 횡격막 호흡이 어떻게? 횡격막은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막혀 있고요. 식도가 횡격막을 관통합니다. 이 횡격막 바로 아래에서 식도는 위장으로 연결이 되죠. 식도의 안쪽에는 괄약근이 있어서 위장의 내용물이 위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이 식도의 바깥쪽은요. 횡격막이 식도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밀착. 즉 횡격막과 식도는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횡격막이랑 트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요, 공기가 꿀꺽 삼켜지기도 합니다. 와구와구 후룩 마시면서 공기가 쑥 들어오지요. 그렇게 배로 들어간 공기는 언젠가는 트름으로 다시 나오고요. 근데요, 꼭 먹을 때가 아니어도 이 뱃속으로 공기가 쑥 주입될 수가 있어요. 횡격막이 부적절하게 움직이다가 식도 내에 음압이 생기면요, 공기가 식도로 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또 트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횡격막의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트름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호흡법을 지도해 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나타났죠. 이거 저는 온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돈이 안 드는 치료법이거든요. 저는 이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숨을 충분히 깊이 편안하게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억울할 때도 있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숨 죽이고 살 때가 있고요. 걱정 근심으로 가슴을 졸일 때가 있고 또 슬픔과 분노 같은 힘든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또 꼭 괴로운 일은 아니어도요. 야간에 비 오는 날에 잔뜩 긴장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숨 쉬는 게 고르지 않게 될 수도 있지요. 또 너무 많은 생각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탁 멈추고 있는 때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간혹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배가 나와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배를 집어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요, 이 횡격막을 충분히 동원하면서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요, 다 평화를 잃은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깊은 숨을 쉬지 못해서 횡격막이 아래로 충분히 하강하지 못하면 이 짧은 숨을 하면서 입으로 삼키기도 하죠. 코로 들이마셔야 되는데 입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게 트림으로 이어지고 역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 호흡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횡격막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가슴이 위아래로 충분히 확장되게 만들면 이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뱃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식도를 딱 잡아주고 있던 횡격막이 제 기능을 잘하게 되면 이게 역류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횡격막 호흡 훈련은요, 릴렉스, 즉 이완 훈련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 횡격막 호흡 훈련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이 횡격막 호흡 훈련만 하면 다 좋아질까? 자, 이 싱가포르 의료진들은요, 모든 역류성 식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트름이 너무 자주 나와서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즉 애초에 위산 과다가 원인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해볼 만한 훈련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그런 케이스건 아니건 간에 이 호흡 훈련을 해서 손해볼 건 없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볼 만합니다. 설령 이게 당장 빨리 증상을 다 없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겁니다. 특히 이 역류 증상, 트름 증상이 있으면서 부정맥이 있는 환자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횡격막 호흡 훈련을 꼭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횡격막 호흡법, 이거 왜? 이 문제를 생각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횡격막 호흡을 훈련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